해외여행 좋아하시는 여자분들 많잖아요. 근데 여행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모은 돈이 없다. 심지어 빚만 남았다. 결혼 걱정을 하는 사연인데요. 이제 36살인데 모은 돈 없이 대출만 마이너스 2,400만 원입니다. 뭔가 성격상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지금 바로 해야 하는 성격이라 시드니 가고 싶으면 당일날 바로 비행기 예약하고 뭐 사고 싶으면 큰 고민하는 시간도 낭비라 생각해서 바로 사는 성격입니다. 일본에 빠졌을 때는 6개월 동안 10번을 일본에 가기도 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 이 나이 먹도록, 그러니까 36 되도록 돈을 못 모았습니다. 이제부터라도 조금씩 모아야 결혼도 할 듯 해요. 나 결혼할 수 있겠지? 속상합니다. 자, 속상하다는 결론인데, 자, 충격적이죠. 모은 돈이 3천만 원이다. 이 수준이 아니고 마이너스 2,400만 원이다. 나이가 뭐 26살이면 그래 지금부터 다시 모아서 갚고 하면 되지 생각할 수도 좀 있을 것 같은데 36살이라는 게 가장 충격적인 것 같아요. 반성하는 건가 싶었는데 뭐 댓글로 기싸움까지 하시더라고요. 네가 저지른 일에 네가 책임지는 거지. 속상 이지랄. 작성자. 아니 내가 책임 안 진다는 것도 아니고 성과금 받는 거 다 대출로 나가니까 속상한 거지. 말 좀 이쁘게 해. 기분이 나쁘다 긁혔다는 거죠. 대출까지 쓰면서 즐겼으면 성과급으로 당연히 대출금 갚아야지. 뭘 속상해. 못 고칠 거면 애꿎은 사람 물귀신 하지 말고 혼자 욜로로 살다 가. 제주도도 아니고 무슨 시드니를 전날 끊고 갈 정도로 충동적인 사람인데 퍽이나 결혼생활 잘 하겠다. 국내 여행을 갑자기 간다. 이거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 어떻게 해외를 하루 만에 뭐 바로 티켓팅을 한다. 일본을 6개월 동안 뭐 10번을 갔다. 모르겠어요. 이제 여행이 뭐 좋은 거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중독이 될 경우에는 뭐 도박 중독, 알코올 중독 못지않게 심각하다고 보는 이유가요. 일단은 나쁘다는 이미지가 별로 없잖아요. 해외여행이. 그래서 정말 중독 상태인데 자기 합리화를 하기가 쉽고 두 번째는 비용이 한 번에 수백만 원씩 깨지잖아요. 아무리 뭐 가성비로 다녀왔다 해도 100만 원 이상은 뭐 드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몇 번만 다녀와도 수백만 원이 깨지는데 큰 돈을 쓰는 지출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쉽게 결제를 해버린다. 다른 측면은 해외여행을 간다는 거는 지금 이 한국에서의 나의 일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경험이잖아요. 그거를 역으로 말하면 현실로 돌아왔을 때 적응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여기서 지금 평범하게 일상을 누리고 뭐 직장 생활하고 그런 순간들이 소중하게 느껴지는 게 아니고 지루하게 느껴지고 빨리 나가서 놀고 싶다. 나가야만 뭔가 살아있는 기분이 들고 도파민이 돌고 여행을 다니기 위해서 억지로 일상을 살아내는 주객전도가 될 수 있다는 점이죠. 게다가 더 문제는 물론 뭐 미혼일 때 많이 해봤으니까 결혼하고 나서는 미련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 정도로 중독자면 결혼하고 나서 뭐 근질근질한 거죠. 나가고 싶은데 남편 눈치 보여서 못 나가고 또 이제 임신하고 애 낳고 하면 당연히 못 가잖아요. 그렇게 됐을 때 내가 결혼해서 애 때문에 자유롭게 살지 못한다. 가정생활과 육아가 더욱더 족쇄처럼 느껴질 수 있다. 그리고 이제 애가 조금만 커도 가족여행 가자. 그렇게 또 발동이 걸리면서 결국은 남편 입장에서도 큰 돈을 지속적으로 지출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. 혼자 살아. 남 인생 망치지 말고. 작성자, 왜 그렇게 말해 기분 나쁘게. 즐기면서 욜로로 살았으면 끝까지 혼자 스스로를 책임지면 아무도 뭐라고 안 함. 결혼하는 배우자는 무슨 죄임. 돈도 없어. 소비 습관도 뭐뭐야. 무슨 아빠 찾아. 일침을 한 거죠. 작성자, 소비 습관은 고치면 되는 거고 돈은 모으면 되는 거야. 피해의식 있는 것 같은데 나 정년 보장된 직업이라 남자 입장에서 부담 안 가져도 되는 조건인데 이해가 안 가네.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게 정년이 보장된 뭐 공무원, 공기업이다. 여자분들이 이제 이거에 너무 자부심이 있어가지고 나와 결혼을 하면 평생 정년까지 보장된 그 자체가
남자한테 엄청난 메리트를 준다고 착각을 하고 미혼 때는 굳이 그렇게 모을 필요가 없다. 소비로 다 써버린 분들이 꽤 있거든요. 그래서 뭐 교사 여자분들 중에서도 교사라서 콧대가 높은데 막상 모은 돈은 없는 결정사에 나와 있는 분들도 있어요. 그러니까 이 이제 사연자도 비슷한 성향인 거죠. 근데 뭐 아무리 정년 보장된 좋은 직장에 다닌다고 해도 36살 나이에 마이너스 2,400만 원이다. 그렇다고 뭐 연봉이 몇 억 되는 고소득자도 아니죠.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 누가 데려가려고 하겠어요. 빚의 유무도 문제이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본문에 써있는 대로 빚이 생긴 이유. 본문과 댓글을 봤을 때 그러한 행동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태도, 그 행동이 문제라고 옆에서 말해주는 인맥이 없다. 혹은 남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다. 또래 입장에서 이거를 보았을 때 적어도 글쓴이가 원하는 남자 그룹에서 고려 대상이 아니라 글쓴이를 비난할 의도는 아니고 지금이라도 고치길 바라는 마음으로 써봄. 30대 남자가 봤을 때 결혼할 여자가 아니다라는 거죠. 왜 결혼하고 싶은 거야? 지금 하고 싶어서 잘 생각해. 결혼한다는 거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바로 못하는 거고 돈을 모은다는 건 하고 싶은 걸 참아야 한다는 소리야. 사람이 갑자기 바뀌면 죽는 데써 스트레스 장난 아닐 거다. 지금까지 뭐 안 좋은 거 있었어? 살던 대로 행복하게 살아. 돈 못 모으고 결혼 못해도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이야. 직장이 안정적이니까 혼자 계속 여행 다니면서 조금씩 빚 갚고 홀가분하게 살 수 있는데 결혼을 하지 말라 이런 거죠. 작성자, 그냥 안정적으로 살고 싶어. 남들처럼 결혼하고 내가 무슨 큰 욕심을 부리는 것도 아니고 마음 맞는 사람이랑 알콩달콩 살아보고 싶은 게 그리 큰 죄야. 자, 작성자는 내가 지금 2,400만 원 마이너스라도 결혼해서 안정적으로 살고 싶다. 남자 입장에서 과연 이런 조건의 여자를 같이 살고 싶어 할까? 그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본인 입장만 지금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사연자가 결혼한다면 분명히 남자가 경제권을 가져가고 통제할 거 아니에요. 한 달에 뭐 용돈 50만 원이다. 해외여행은 앞으로 뭐 5년간은 우리는 안 간다. 이런 식으로 딱 정해놨어요. 과연 그거를 이 사연자가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견딜 수 있을까? 그럼 결혼은 포기해. 나도 전 남친이 35살이었는데 걔도 하고 싶은 거 다 해야 하는 성격이라 빚은 없는데 모은 돈이 없어서 걔가 결혼하자고 했는데 그냥 넌 결혼하지 말고 연애나 하면서 혼자 살아야 한다고 거절하고 헤어졌거든. 왜냐? 못 고쳐. 앞이 훤해. 결혼은 현실이야. 팩폭을 해준 거죠. 작성자. 내 소비 습관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바뀔 수 있다는 증거 아닐까? 나에 대해 하나도 모르면서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마. 적어도 내 단점 내가 잘 알아. 사람들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지만. 다시 이제 댓글. 걔도 걔 주제는 알았어. 그러니까 전 남친이죠. 그리고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자체가 모순이야. 지금 몇십 년 동안 알고도 안 했다는 거잖아. 나도 걔가 모은 돈이 없는 것보다 그 생각과 말만 하는 태도가 괘씸했어. 그러니까 이게 자기 합리화인 거죠. 진짜 반성했으면 적어도 30대 초반 정도에는 자각을 하고 그때부터는 돈을 모았어야 된다. 뭐 20대까지야. 그래. 사회초년생 때 신나서 여행을 다녔어도 30살 넘으면 정신 차렸을 것 같은데 36까지도 펑펑 썼다. 하고 싶은 건 바로 해야 하는 건 성격이 아니라 그냥 참을성이 없는 거다. 작성자, 가치관 차이 아니야? 그 나이대에만 경험할 수 있는 경험이란 게 있어. 내가 경험하는 걸 40살에 본다고 해서 똑같은 감동을 느낄 수 있을까? 뭐 내 돈으로 내가 젊을 때 경험 많이 했다. 그것까지는 오케이인데 빚까지 만들어 놓고 결국은 그 비용을 결혼할 남자한테 다 청구하고 싶은 거잖아요. 결혼해서 안정적으로 살고 싶다는 거의 의미는 뭐 나보다 빚이 많은 사람이라도 상관없다. 이런 의미가 아니고 나는 모은 돈이 없지만 남자는 모은 돈이 좀 있어가지고 내가 번 거는 내 대출 갚고 남자가 벌어온 돈으로 생활비 쓰고 여행도 다니고 그렇게 알콩달콩 살고 싶다. 이거를 이제 포함한 말이잖아요. 참 여자분들 중에 젊었을 때 뭐 해놓고 이렇게 나이 들고 돈 떨어지고 인기 떨어지고
혼자 살 자신이 없어지고 그때 뒤늦게 결혼 시장에 나오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연령대 여자분들이 특히 남자들한테 많이 욕을 먹는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. 보통은 저렇게 살다가 늙으면 자식 없는 캣맘으로 전직 후 나라 탓, 사회 탓 하면서 복지로 연명하는 인생 살더라. 사회를 좀먹는 현대판 좀비. 나랑 동갑이네. 똑같이 하나도 못 모은 남자를 만날 수 있다면 가능. 같이 회계해서 열심히 모으자 하면 가능할 수도. 보통 우리 나이 전후엔 2억 정도는 모으는 것 같아서 평범하게 돈 열심히 모은 남자는 못 만날 것 같아. 나도 내 주변도 30살 전후에 1억 모아 시집갔고 지금까지 솔로인 애들은 2억 다가가고 있어. 1억이 생기면 재테크 굴리면서 더 빠르게 모으기도 하고 연봉도 오르니까.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된다면 말 그대로 돈을 못 모은 사람이랑 결혼하면 돼. 가치관이 비슷하지 않을까? 남녀노소 불문. 나는 열심히 아껴서 모았는데 내 미래의 배우자는 안 모아도 괜찮아 하는 사람은 평범하지 않지. 이 인플레이션 심한 요즘 세계관에 인생 계획을 다 세워도 모자랄 나이에 준비 안 된 사람과 미래를 함께한다? 미안하지만 99%가 사양하지. 예전에 그런 사연이 있었어요. 30대 후반끼리 결혼을 했는데 각자 모은 돈이 한 3천만 원 밖에 없었다. 둘 다 소년 가장 이런 스타일로 부모님께 계속 드리다 보니까 본인들은 2천, 3천 밖에 없었던 거죠. 똑같은 남녀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동병상련으로 결혼을 했다. 이런 사연이 있었거든요. 나랑 똑같이 돈 없는 남자를 만날 수 있으면 이게 또 문제가 안 되는데 근데 여자 마음은 그렇지 않잖아요. 나는 돈이 없어도 안정된 남자, 돈이 있는 남자, 집이 있는 남자를 만나고 싶다. 거기에서부터 불공정 거래, 결혼이 시작되는 거죠. 노느라 빚이 있다는 것부터 너무 큰 하자인데 36세 결혼할 수 있겠지 속상 이러는 거는 무슨 뻔뻔함이지. 여행 가서 그 나이에만 느낄 수 있는 게 있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님 나이 30대 중반이면 사회적으로 갖춰야 할 것들이 있는 거예요. 결혼 생각이 있다면 더더욱이요. 갑자기 시드니 가고 싶어서 당일에 비행기표 끊고 사고 싶은 거 바로 사서 어떤 사고를 확정하셨죠. 그냥 36살까지 절제는 전혀 경험해 본 적이 없이 도파민만 추구하신 듯한데요. 사고 확정은 내가 잘 모르는 환경에서 장기간 체류를 해야 아는 거지 며칠 놀러가서 되는 것도 아니고 10대에 경험하는 것도 아니고 30대에 뭘 그리 배울까. 나도 10대에 일본, 뉴질랜드, 미국 등등에서 살면서 경험해봤어. 성인 되어서 이곳저곳 누리면서 배우는 거는 더 맛있는 곳, 분위기 있는 곳 찾아가서 돈 쓰는 거지. 뭘 경험했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은데. 자기 방어할 생각 말고 현실 직시하자. 상대 입장에서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된다. 36살에 마이너스 2,400만 원인 여행 중독자인 여자를 봤을 때 과연 내가 꿈꾸던 이상형이다. 결혼하자라고 할 남자가 몇 명이나 있을까?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결과가 2,400만 원 마이너스라면 이거에 대한 책임을 내 스스로 져야 되는 거지. 혹시 상대한테 떠넘기고 싶어서 결혼을 하고 싶은 거라면 자세가 잘못됐다. 어쨌든 결혼이 늦어지면서 미혼 기간에 그만큼 잘 모으고 삶을 다져왔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 소비 생활에 치중하다가 나이도 들고 모은 돈까지 없고 결혼 시장에서 퇴출 당하듯이 그렇게 독신이 되어가고 있는 30대 중반 이상 여성분들이 꽤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. 이분들이 대부분은 결혼 못한 채로 40대로 넘어갈 건데 정말 걱정스럽기도 하고 그나마 빚이라도 빨리 갚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.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